수영의 중개사TV, 김대호의 중개사TV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시험 중개사법 2번을 시작합니다. 자, 공인중개사법 2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시험 중개사법 제2번 정책심의위원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 포괄적인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기업, 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을 심의할 수 있다.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자,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은 크게 네 가지. 자,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시험 제도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중개업 육성에 관련된 사항,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할 수 있다.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포함합니다. 위원장도 포함되죠.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7명은 넘어야 돼요. 7명부터 11명까지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자, 의결을 하면 과반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7에서 11명 홀수로 가야 됩니다. 홀수로 7에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당연히 포함합니다. 위원장 제외하면 안 돼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숫자는 좀 반드시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정책위원회 위원회 숫자는 7명 이상 11명 이내로 합니다. 자, 그런데 2차 시험에 지적법상에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다. 측량변경위원회라든가 그 다음에 적부심사위원회, 지방적부심사위원회, 중앙적부심사위원회, 측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한지 알아봐달라는 위원회, 측량적부심사위원회, 측량변경위원회, 이런 지적법상의 위원회는 5명에서 10명 이내입니다. 자, 지적법은 5명에서 10명 이내고 중개사법의 정책심의위원회는 7명에서 11명 이내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숫자 정도는 반드시 암기하고 가야 된다. 정책위원회 숫자는 몇 명까지? 7명에서 11명 홀수로 이루어졌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다고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거 틀린 문장입니다. 자,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제1차관이 합니다. 차관.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너무 바빠서 위원장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위원장은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제1차관이 합니다. 차관. 그래서 장관 밑에 차관이 있죠.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제1차관이 된다고 가야 됩니다. 법령에 제1차관을 한다고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제1차관이 한다.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차관이다. 이것이 틀렸죠. 리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한다. 호선된 자가는 자기들끼리 투표해서 하나를 지명하는 거예요. 투표를 해서 자기들끼리 투표해서 한 명이 지정되는 것을 호선이라고 그러는데, 호선하는 것은 협회에서 위원회가 있어요. 자, 공개위원회. 자, 협회에서 위원회를 할 때는 자기들끼리 호선해서 합니다. 자, 공인중개사 협회의 위원장을 할 때는 호선하지만 정부의 정책, 규제에 의해서 위원장이 된 것은 호선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만 호선한다. 외우셔야 돼요. 자, 공인중개사 협회 문제에서는 호선하는데, 자,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호선이 아니라 부위원장은 이미 없습니다. 부위원장 제도가 없고 위원장이 따로 먼저 지명을 해요. 내 대신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자를 위원장이 직권으로 미리 지명된 자가 대행합니다. 그래서 지명된 자가 대행한다로 가야 돼요. 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미리 지명된 자가 직무를 대행합니다. 미리 지명해요. 지명된 자가 직무를 대행하지 자기들끼리 호선하지 않는다. 자, 호선된다는 문장은 어디서 나온다? 자,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 옳은 거.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죠. 기억은 맞고, 그 다음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홀수로 7에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니은도 맞죠? 자,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되는 게 아니라 제1차관이 하고 이 제1차관 위원장이 미리 지명된 자가 차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하는 겁니다. 자, 호선하지 않는다.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호선한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정답입니다. 기역과 니은이 맞고 디귿과 니을이 틀린 문장으로 갑니다. 자, 2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러면 정책심의위원회가 정책심의위원회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자, 법에 정해져 있는데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정책심의회를 둘 수 있답니다. 둔다 하면 안 돼요. 둘 수 있다. 임의적 기관입니다. 위원회 반드시 둔다 하면 안 돼요. 둘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냐면 자, 시험에 대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시험에 관한 자격 취득의 사항, 시험 문제의 난이도라든가 시험을 1년에 2번 볼지 1번 볼지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지 않을지 이런 시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심의합니다. 그리고 2번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도 하죠. 중개업의 육성에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보장 등에 관한 사항도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중에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만큼은 전국에 있는 시도지사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원래 시험의 출제 기관은 각 전국의 시도지사가 시행하기 때문에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이 심의되면 그리고 의결되면 자, 문제가 다 틀리면 안 되죠. 그래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만 심의해서 통과가 되면 전국에 있는 시도지사가 이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통일화되죠. 그래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만큼은 반드시 시도지사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중개업의 육성과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은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시도지사에서 참고만 할 뿐입니다. 정책심의에서 반드시 시도지사가 따라야 할 심의사항은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시도지사가 따라야 된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하면 안 돼요. 둘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이 잘 나오죠.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 됩니다. 국토부 장관 하면 안 돼요. 국토부 제1차관이 된다. 자기들끼리 호선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호선한다는 말은 중개사 협회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된다. 그리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미리 지명한 자가 직무를 대행하지 부위원장이 된다든가 호선한다든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자, 미리 지명한 자가 위원이 그 부위원장 직을 대행합니다. 부위원장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항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미리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는 거지 부위원장 제도가 없다. 위원장만 둡니다. 위원장은 누구다? 제1차관이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자, 위원은 그래도 위원장이 또 위원을 위촉하는 게 아니에요. 자, 위원장은 제일 차관만 되지 그 속에 있는 위원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합니다. 이것도 가끔씩 나옵니다. 자, 위원장만 차관이고 차관에 대한 권한은 거의 없어요. 위원은 누가 임명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합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리고 새로 위촉된 임기는 전 위원의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하겠죠. 그리고 회의를 통과할 때 심의를 통과할 때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계기가 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은 국토부 장관이 별도로 임명하지 위원장이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은 그냥 제1차관일 뿐이에요. 그리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미리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거, 부위원장 제도가 없다는 거, 그리고 자기들끼리 호선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됩니다. 항상 사전에 심의해야겠죠. 시험에 관한 사항,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미리 사전에 심의해서 의결을 거쳐야 관할 모든 시도지사가 이에 따르는 겁니다. 자,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게 정책심의위원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위원회 숫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에서 11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제일 차관이 됩니다. 그리고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 제도가 없다. 미리
지명한 자가 그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위원들은 국토부 장관이 따로 임명합니다. 제1차관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2번 정책심의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을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하는 사항도 심의할 수 있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로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호선하는 게 아니라 미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된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2번은 정답은 1번 기업과 니은만 옳은 것으로 갑니다. 이상 공인중개사법 2번 문제를 풀어드렸습니다.